여러분 혹시 이런 사건 사고를 당했나요? 그러면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본인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임대로 들어와 있는데 경매 등기가 날라왔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갑자기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법원에서 통지서가 날라오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불편하실 거예요.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거기 해당 조사관 전화번호가 있을 거예요. 전화하시기 전에 첫 번째, 궁금한 사항을 적고 해당 조사관에게 연락하기. 내가 뭘 원하는지 질문사항을 이렇게 하나하나 적어놨다가 그 조사관한테 전화를 하는 게 일단 1차적이고요. 두 번째,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 요구하기. 선순위든 후순위든 배당 요구권자라는 그런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당 요구를 할지 안 할지를 정확히 다시 구분해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데요. 그 종기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체크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특별한 거는요. 내가 이 집을 떠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계속 살 것인지 일단 그것을 초이스를 해야 돼요. 내가 떠날 거면 수순을 밟아서 내 경매 절차에 따라 움직이면 되는 거고요. 아, 나 여기 살았더니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사실은 이게 위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기회로 잡을 수 있는 임차인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렇게 반전으로 움직이는 것도 좋습니다.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순위 임차인인지 후순위 임차인인지에 따라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사실은 어렵게 번 돈, 이 보증금이 날아갈 수도 있고 다시 찾을 수도 있는 게 이 경매 보증금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해당 사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지만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대항력도 있고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만약에 후순위 임차인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액 못 받을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보증금이 다 받을 수도 있고 또 일부만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어떻게 아나요? 선순위 임차인인지 후순위 임차인인지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특히 또 청년들은 등기부등본을 안 보고 전세계약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사건 사고가 좀 많았는데요. 일단 이 팁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집을 산단 말입니다. 그 저당권, 1차적인 저당권이 말소기준 등기라고 보시면 돼요. 말소기준 이 권리보다 내가 먼저 전입이나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선순위,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저당권, 은행보다 내가 뒤에 들어왔어. 이게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은행보다, 저당권자보다 먼저 들어간 임차인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럴 경우에는 경매로 지금 나왔다 하더라도 내 보증금을 다 반환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간혹 선순위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거 시세에 대비해서 입찰을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입찰이 늦어질 수도 있고 점점 시간이 더 딜레이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참에 아예 그냥 이 집을 너무너무 싫다 그러지 않은 이상은 이번 기회에 내가 방어 입찰에 들어가서 내 걸로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임차인으로서 일단 배당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낙찰 받은 후에 내가 낙찰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그 돈을 잔금을 법원에 내야 되는데 사실 잔금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너가 배당받은 사람이니까 상계 처리해줄게 라는 상계 처리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10%만 준비했다가요. 나머지 금액은 상계 처리로 해서 그냥 들어갈 수가 있으세요. 이 시스템을 내가 이용하면 되세요. 후순위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후순위 임차인인 경우에도 일단 낙찰 금액이 좀 크거나 또 저당권의 어떤 채권이 작으면 100% 받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간혹 채권액이 좀 많은 경우에는 후순위 임차인은 대항력도 없고 또 배당을 못 받아가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근데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임차인 특별법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후순위 임차인이라도요. 소액 임차인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후에 최우선 변제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말소기준 권리에 해당되는 그 저당권 날짜에 나라에서 정한 최우선 변제금액 예를 들어서 4,300, 5,500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소액이라도 받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경매 낙찰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건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배당 받을 수도 있고 배당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권리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안 들어갈 경우에 배당을 못 받나요? 라고 꼭 한번 질의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을 끝까지 받겠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이 종종 이제 문의가 들어오는데요. 이거는 의지가 필요하고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인, 전 소유주 같은 경우에는 이럴 걸 대비해서 재산을 다 빼돌린다거나 아예 재산이 없거나 또는 파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해놨거든요. 이런 부분은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도움을 좀 받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건을 하시면서 해당 사례와 비슷한 사례가 있을까요? 네, 기억나는 사건 2개가 있는데, 먼저 안성시에 있는 아파트 임차인분이었어요. 그분은 통지서를 받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하고 불안한 마음에 회사로 이제 의뢰했던 분인데, 사건을 검색하다 보니까 근저당권자보다 뒤에 전입되어 있더라고요. 임차보증금은 1억 1천이었고요. 근데 해당 물건이 1억 8천 정도 지금 현재 나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고객님 사연을 듣다 보니까 이 동네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임차에 한번 낙찰을 좀 받아서 본인 걸로 만들면 어떻겠냐 그런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후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배당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워낙 지역도 괜찮고 또 이 동네에 또 계속 머무르고 싶은 그런 이유 때문에 응찰을 시도했답니다. 그 이후의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요? 99만 4천 원 차이로 이겼습니다. 1억 8천대 지금 시세가 돼 있었는데요. 이분은 1억 한 5천 정도의 낙찰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세요. 1억 4,490만 원이었나? 시세보다 훨씬 싸게 매입했고요. 임차인에서 소유주로 변경되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날 너무 좋아라 했고 눈물도 흘리셨던 기억이 나네요. 두 번째 기억나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수원의 아파트에서 2017년부터 약 6년간 살고 있는 임차인이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저당권자보다 이분은 선순위 임차인이었어요. 다행히도 배당을 요구를 했고요. 제가 보기에는 참 좋았던 그런 케이스인데 본인 입장에서는 너무 떨렸나 봐요. 밤잠을 설치고 저희 사무실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을 사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기를 상계 처리도 가능하고 돈도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 이번 참에 내 집 마련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했더니 응찰을 했죠. 그렇다고 내가 응찰을 따라서 모든 게 다 내 걸로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입찰이라는 것이 최고가 매수를 뽑는 거니까. 그렇다고 많은 돈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돈이 워낙 없었기에.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분이 들어갔는데요. 그 결과 100만 원 차이로 이분이 집을 낙찰받은 그런 사례입니다. 상계 제도를 잘 이용했고요. 선물로 받은 거죠. 그런 아주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해야 빠르게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아직 멘탈이 너무 흔들려요. 아마 저라도 이런 일을 겪으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떨리고 불안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전세 사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전세 사기다라고 내가 당했다라는 거는 이미 지난 과거형이에요. 이미 나는 물이 엎드려졌어요. 그래서 그 물을 빨리 닦고 더 이상 남은 컵의 물을 안 흘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빨리 멘탈을 부여잡고 앞으로 일을 어떻게 수습할지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던가 아니면 조언을 구하던가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여기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을 얼마 받을지, 얼마 배당을 받을지, 또 내가 돈이 얼마나 필요할지 그런 부분을 굉장히 빨리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방어 입찰을 해야 될지, 이 집을 내 걸로 만들 건지, 아니면 빨리 포기하고 다른 집을 구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음은 힘들지만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서 앞으로 일들을 수술을 밟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힘들지만 희망을 잃지 마세요. 분명히 토전할 구멍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거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희망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안녕. 다음에 또 더 좋은 정보로 나눌게요. 감사합니다.